쇼미더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의 상황들 오늘 한 주간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참 8월인데 시작부터 참 힘들었다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업종 간의 또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오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옥석가리게 할 수 있는 또 공략주들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예병군 대표님 되겠습니다. 어제 정말 시즌으로 시원하게 종목이 정말 날아갔던 종목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얘기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연자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월 4일)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아쉽게도 좀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종 간에서도 활발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증시도 립스틱의 효과를 받는 건지 화장품주들이 오늘은 활활 날아올랐습니다. 그 아는 데서도 중저가 종목의 CNC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CNC 인터내셔널, 더불어서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등 관련한 중저가 종목들 안에 색조 화장품들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AI 그리고 로봇주들의 반란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이버가 호실적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동안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이 네이버의 주가도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7% 증가,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0.9% 증가하게 되면서 양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나타내며 오늘 AI 관련해서 로봇주들도 거기에 대한 힘을 좀 얻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면 어제 예병군 대표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략주를 보면은 오늘 정규장에서 20%나 슈팅을 쏘아 올린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T 로보틱스 역시나 12%대, 스맥도 12%대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하드캐리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화려한 불꽃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한, 이노답, 웰크론, 코콤 다 모든 종목, 지금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로 테마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따라서 관련한 보안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트루에는 거의 10%대, 이노답도 역시나 마찬가지, 웰크론 6%, 코콤은 5%대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2분기 호실적 속에서 이 관련한 또 여러분들 정규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낙수 휴가로 오늘 1%대로 또 연출되는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자,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아야 될 텐데 시간외에서는 이런 보안 관련주들 과연 언제까지 또 이어갈지 이 테마성이 있는 움직임들도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쇼미더머니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한 주간의 시장 상황들 또 동향들 점검해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참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해피바이러스를 워낙 저한테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은데 근데 제가 오늘 앵커님 보니까 네, 여군 장교 옷 색깔이에요. 충성. 예. 네, 여군 장교로 가셨어도 굉장히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 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아무튼. 드라마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아니 한 주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간 이번 좀 주는 어떠세요? 뭐 사실 이게 진짜 좀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면 의심과 불신의 시간이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도 좀 흉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주식 시장도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작용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뭐 안도 랠리의 기분도 없었고, 썸머 야 이게 뜨거운 여름이야 핫해야 돼 이런 핫한 썸머 랠리의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울하지만 장마가 이제 이번 주 말을 기점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마의 그 우울한 기운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의심과 불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 네. 같습니다. 한 주간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역시나 많지 않았을 텐데 의심과 불신의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어제는 시즌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더니 오늘은 또 어제 공략주가 뭐였죠? 전문가님, 저 이거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와요. 예, T로보틱스였고. 야, 예, 대단했죠. 오늘 예. 정말 하드캐리했던 종목.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셨나요? 우리가 이슈를 잘 뽑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어제 이제. 말하고 오늘 이렇게 잘 갈 줄 예. 아셨어요? 잘 모르죠. 그건 사실 우리가 뭐 당장 거의 어떻게 12% 알겠습니까, 대 그죠? 급등이었습니다. 예. 네. 어찌 됐든 이런 그 로봇에 대한 네. 미래 성장성은 계속 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네.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로봇이 정체기가 오는 시점은 언제냐? 결국은 로봇이 주변에 많이 보여야 맞아요. 그 산업의 정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도입 중흥기로 가기 이전 단계, 그 단계라고 보시면 이제 개화하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쭉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산업의 개화 단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고 안전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이 오전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쭉 그러니까 오후 한 2시쯤까지 우상향을 그렸단 말이에요. 예. 일봉봉을 보면 21,200원 고점을 돌파를 오후장에 못하다가 예. 막판에 오후 예.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한 번 다시 또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더 올랐거든요. 이 예. 오후장에 그 30분 이내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쏠렸던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주를 시사하는 거죠. 네. 결국은 오후장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망 매물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실망 매물보다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이 로봇 관련주를 내가 꼭 담아야 되겠다 하는 수급이 몰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섹터를 좋게 보는 경우고, 자 이게 오후장이 강한 종목들의 특성이 딱 있어요. 뭘죠? 요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모르면 주식 이거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여쭤봤어요. 자 이게 보통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할 때는 오늘 내가 이 기관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00을 매수한다. 총 100%를 매수한다고 치면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요. 장중에 거의 60을 합니다. 장중에 60%.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 40%를 쏟아붓죠. 매수를. 왜? 결국은 그래야 장중에 매수했던 게 다 수익권 영역으로 돌아서고 돌아가니까. 종가가 고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장중에 내가 매수했는 게 잘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매도는 그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하냐면 장중에 60을 매도합니다. 60을 매도하고. 그리고 장 막판에 40을 쏟아붓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내가 장중에 팔았는 게 잘 판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종가를 저가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기관 개입 종목들은 네. 사실은 기관이 강하게 개입하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게 맞고, 그죠? 네. 그리고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는 종목은 장 종가에 매수하는 게 매수를. 맞습니다. 그건 진짜 꿀팁인 것 그 같아요. 진짜 꿀팁이에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병구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진 또 하나는 로보티즈 얘기인가요? 또 여기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하나 더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화이트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이제 우리가 뭐 전쟁 관련주다 그리고 질병 관련주다 오늘 같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 관련주다 이런 것들을 블랙 테마라고 블랙 얘기합니다. 테마다. 예, 예. 그게 블랙 테마가 좀 기승을 부리면요 우울해요. 그렇죠. 마음도 안 좋고. 맞습니다. 예, 내가 수익 안 봐도 좋으니까 블랙 테마는 좀 사라졌으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자 요거 하나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역사를 주식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 것을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은요 시장의 단발성 테마로 움직입니다. 이걸 중장기 테마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거의 단발성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과거를 한번 잘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럼 거의 단발성 테마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따라가는 거다 아니다 따라가는 아니다.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주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초전도체도 역시나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블랙 테마 역시나 따라가는 건 아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일단 가셔야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 산업에 투자하시라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이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이슈는 역시나 좀 실적 기반한 네이버였습니다. 저도 예,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네이버가 조금 꿈틀대기 시작할 그쵸, 무렵이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거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얘기했을 때 예전엔 제가 카카오를 훨씬 더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그때는 진짜 카카오가 훨씬 더 좋았나요? 주가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좋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카카오가 정말 이제 카카오가 뭐 성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거나 변질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의 신뢰성이 좀 무너진 거죠. 그런데 네이버는 그와 반대로 신뢰성이 무너진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플랫폼 관련주들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최근에 이게 검색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죠. 예. 사실은 내일 물어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네이버에 대한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뭘로 이어졌느냐? 쇼핑으로 이어진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도 훨씬 네이버가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색 광고 매출이 4, 5% 성장 유지를 계속했다. 자, 어떤 기업이요 4, 5% 성장 유지하는 그 자회사가 있으면 이 기업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자 우리가 또 네이버에 하나 또 기대해 봐야 될 거 있죠. 바로 하이퍼 클로버 X. 네네. 그다음에 클로버 X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렸을 때 네이클로버 따로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거기 열쇠고리로 만들고. 예. 그렇죠.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그렇죠. 그쵸.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뭔가요? 그거 모르겠네요. 자, 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네. 행운인데 행운입니다.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아, 행복. 예.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전 세이클로버를 많이 딸 걸 그랬나 봐요. 네. 나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그래서 자, 클로버 X. 자, 이 클로버 X가 네.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거의 챗 GPT와 동일한 플랫폼이라고 보십니다. 내가 어떤 걸 물어봐도 이 챗 GPT는 거기에 맞게끔 대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챗 GPT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한때 이제 배우가 꿈이었는데 오. 예,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30분짜리 액션 시나리오 하나 적어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진짜 액션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책도 그렇게 발행하는 분도 계세요. 왜 창의적인 액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야, 그래서 이 진짜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 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챗GPT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거기에 벌써 하이퍼 클로버 X라든가 클로버 X가 이미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매출로 또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검색에서 월드 비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실 국내 로컬 기업에다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면 이것만큼 주가에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바닥권 영역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고 이런 부분들이 또 네이버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코로나 또 확산세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확산세 때 항상 떴던 게 뭐냐? 비대면. 예, 비대면 플랫폼. 이게 떴었죠. 그러니까 그걸 좀 또 참고해 보셔도 지금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예, 로봇주 플랫폼. 네. 하나, 둘, 셋. 플랫폼. 정말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로봇도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자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 아들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리고 혹은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자금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타는 건 쉽죠. 금융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로 플랫폼 들고 오셨고 유망 섹터로는 네이버를 들고 오신 그렇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플랫폼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조금 안 돼 보이는 우리 때는 그나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카피도 있었다시피 열심히 일하면 버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사실 월급이 스쳐가는 세대입니다. 왜? 통장이죠. 플랫폼에 네. 뺏기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네, 플랫폼 구조에 계속 돈이 뺏길 수 없는 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 구조를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뛰어든 게 이 플랫폼 사업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랫폼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갈 모든 준비와 채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내가 조금만 더 눈길만 돌려도 이미 돈은 더 추가적으로 뺏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 계속 돈만 뺏기고 살아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심해 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뺏기기 전에 얘들로부터 충분한 돈을 뺏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슈팅 스타기. 유망주를 그러니까 플랫폼 뺏기지 말고 투자를 하자. 네, 투자를 해서 돈을 우리 충분히 뺏어오자. 그럽니다. 방도죠. 네, 근데 네.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이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 실적 보면은 좋단 말이죠. 네, 네. 아직도 지금 싸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유망주? 그렇죠. 네. 정말 싸죠. 네. 그리고 네이버가 성장세가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싸니까 성장세는 없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세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플랫폼 지배 구조에서도 네이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은 뻔히 보입니다. 특히 네이버의 수익 구조들은 굉장히 이제 견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수입이 들쭉날쭉한 게 불안한 거죠. 수입이 딱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지금 네이버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 플랫폼 구조에서 딱 두 가지 지금 비대면 플랫폼에서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를 빼고 네이버를 짚어왔다. 결국은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실적 추이가 월등히 지금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이 결국은 이 네이버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를 정말 도약의 원년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네이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워낙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는 분들은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요. 힌트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보자, 별이여. 네. 너는 빛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그게 네. 누구를 뭐 성대모사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자 다시 별이여. 보자, 별이여. 너를 빛을 잃지 않았다. 자, 네.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걸로 또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정답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도 봐드릴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